최강스카이형과 함께하는 최강이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수능 채점 결과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내놨어요. 네. 이제 수능 채점 결과하고 여기 이제 중등연구회라는 이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작년부터 이제 국어하고 이제 수학의 선택 과목에서 각 등급별 비율, 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정시 전형을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상향 지원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상향 지원의 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교차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좀 정확한 원리를 좀 한번 파악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으로는 2등급, 3등급 때 가는 대학을 네. 정시에서는 3등급, 4등급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네.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는 뭐 기본적으로 응시는 50만 명이 응시를 네. 했어요. 9월 달에. 근데 실제로 수능은 44만 7,669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영역별로 봤을 때 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뭐 보는 친구도 있고 또 나는 안 보는 친구도 그렇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다만 한국사가 기준이죠. 전부 다 봐야 되니까 한국사를 기준했을 때도 동일한 인원이 응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응시자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어떤 과목을 제일 많이 봤을까? 일단 국어는 선택 과목이 두 개니까 그렇죠. 화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4.9%. 네. 그러니까 거의 한 65%. 그다음에 언매가 35%.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통이 48.2%예요. 그 얘기는 미적하고 기하를 합치면 무조건 많은 인원이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51.8% 정도가 함께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적 기하를 보는 인원이 더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차이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요즘에 하도 그 문과보다는 그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마다 그래도 자연계 애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거를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5대5 비율 거의 나오네요. 네, 거의 5대5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많이 본 과목이 뭔가. 올해는 사탐은 생윤이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4만 2,541명. 그 다음은 이제 사문이 2등을 했고요. 과탐은 이제 항상 생원하고 지원이 서로 1, 2등을 그렇죠. 번갈아가면서 네. 하는데, 올해는 이제 지원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14만 6천 명 정도. 그 다음에 생원이 14만 명 정도. 그래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것 중 하나가 서울대 필수라는 과투.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생투예요, 생투. 4,939명. 5천 명이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제 대학 진학을 해서 수능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요. 이제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보는 특성화 학생들이 다 이걸 보는데 그 인원이 그래도 올해도 한 4천 명 정도가 봤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상경계열.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업계열. 뭐 요렇게 볼 수 있고, 제2외국어는 일본어가 가장 많더라고요. 한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문도 비슷하죠. 9,800명. 요거는 뭐냐면 이제 조합을 하잖아요. 지금은 영역별로 다. 그렇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조합한 친구들이 눈에 보여서 그것만 좀 볼까 하는데, 사탐을 봤는데 미적이나 기하, 이과 수학을 본 친구들, 자연계 수학을 미적을 본 친구가 무려 11,392명. 네. 사탐인데. 그 다음에 기하가 2,550명으로 대략 합치면 한 14,000명 정도 돼요. 야, 이 친구들은 진짜 정말 잘하든가 아니면 정말 못하든가 둘 중 하나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보다는 네. 원장님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 납득이 가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저희 학원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인문계열이야. 근데 수학에 자신이 있어. 웬만한 자연계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미적으로 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단 1점이라도 더 올라가니까 이런 친구도 있고, 반대로 어차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적으로 찍자. 야, 찍는 같이 친구도 모든 것 같은 그렇죠. 육등급에서도 정해가 1점 올라가. 1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냥 미적 선택해서 저는 찍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후자 쪽에 가까울 것 그렇죠. 같고, 네.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미적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네. 좀 클 것 같네요. 네. 반대로 이번에는 과탐을 선택했는데 네.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지 않을까요? 요게 이제 한 1431명인데 저는 진짜 이런 애들이 이해가 잘 안 이 돼요. 친구들은 교차. 아, 교차. 네. 아, 그럴 수 있네, 충분히.
교차로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해도 본인들이 아마 2등급, 3등급 원저리에 들어가긴 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오히려 확통에서 한번 확통 선택 과목을 내가 그냥 쭉 다 맞춰내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문학살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조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요거 말고 진짜 재미있는 친구. 이게 사탐하나 과탐하나를 해도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쵸? 야, 이렇게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탐하나 과탐하나 선택을 하면은 일단은 이과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거의 쓰질 못해요. 왜냐면 그렇죠. 되게 과탐 두 과목을 필수 영역으로 요구하는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이거를 만약에 쓴다라는 거는 아예 교차를 통해서 이른바 이 문과 계열로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나는 인서 중상위권 대학은 나랑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하위권에 있거나 아니면 한 과목. 그러니까 내가 사회라도 잘 볼지 과탐을 잘 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그거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국어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11,920명인데 일단은 수학을 기준했을 때 확통이 6,853명. 확통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사자. 미적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 기준했을 때도 인원에 보면 거진 4,500명이에요. 그래서 도합 수학에서도 11,361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 그러면은 좀 이렇게 특이하게 조합을 하는 친구들 숫자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와 그래도 한 35,000명 거진 4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굉장히 좀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몰라요. 그들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든가 아니면 그들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요런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또 요렇게 또 활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탐은 확통을 그쵸. 그리고 과탐은 이 미적 기하를 그리고 주로 이제 사과탐 선택하는 학생들은 정말 이 10,000명 정도의 유니크한 학생들 이해는 거의 없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이제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회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연구 모임이에요. 여기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현재 바뀌어 있는 이 선택형 수능에서 이 특히 국어하고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들의 등급 대비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이거를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밝히질 않고 있어요. 오픈을 절대 안 하잖아요. 작년부터 아예 그냥 못을 박았죠. 이거는 절대 발표하지 않는다. 엄청난 교육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을 했어. 이게 혼란이 온다. 그렇죠. 그러면 혼란이 오는 상황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오픈을 안 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또 연구를 하시고 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로나 메가스터디에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 있는 그런 시크릿한 자료를 우리가 많이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 중동진학지도연구회는 되게 오픈 소스로 지금 되게 많은 자료를 그냥 공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87개 교회 26,545명의 이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자료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1등급. 지금 1등급 기준 했을 때는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올해 1등급 선택자가 무려 85.58%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보단 좀 인원이 더 적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전국 단위로 40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 그렇죠. 다만 아무리 우리가 후하게 봐도 한 8대2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압도적으로 엄매라는 과목은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는 국어 선택 과목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게 화작이 인원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적었고 그럼 화작이 인원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다라는 건 좀 쉽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목 자체가. 그리고 엄매가 조금 어렵고 근데 엄매가 더 이렇게 1등급 비율이 많다라는 건 이거는 최상급 애들은 다 엄매를 선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엄매가 1등급 무려 70%였어요. 화작이 29%. 요게 작년부터 처음 만들어진 이제 선택형 수능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화작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던 과목인데 비해 엄매라고 하는 언어와 매체라는 게 원래는 기존에 있었던 과목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과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에서도
주로 화작으로 우리가 수능 공부를 시켰지. 엄매라는 과목이 갑자기 갑툭튀처럼 튀어나왔으니까.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엄매가 생소하니까 확실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엄매에서 1등급을 찍는다면, 엄매를 만점을 받는다면 표준 점수에서 당연히 화작보다 올라가죠.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네. 요게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등급 대비에 있는 비율에서의 방증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최소 보세요. 2등급 이내만을 우리가 딱 잘라서 얘기하면 6대4예요. 그러면 그냥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표준 점수까지 따지면 정말 잘 못하는 친구들이 엄매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아까 얘기한 미적. 네, 그렇죠. 그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은 여기도 보면 7, 8% 찍은 애들 중에서 그렇죠. 네. 한 20%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 정도 되는 5등급 미만인 애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화작을 선택하나 엄매를 선택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어차피 찍을 하면 거니까. 둘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일단 가르치는 학원에서 야 엄매해. 그치.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진짜 그 생각. 엄매로 똑같은 등급을 받거나 똑같은 이 점수 원점수를 받으면 1점이라도 더 높지 않나?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걔네들은 이거를 찍으라 저거를 찍으라 똑같다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결국에는 1, 2, 3, 4 등급 간의 싸움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얘네들이 진짜 엄매로 뭔가 점수를 더 유리하게 받자라고 접근한 거고, 밑에 있는 애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동일하지 않나? 네. 이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생각보다 선택 과목의 비율 간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네. 그러면 과연 수학은 어떠냐? 네. 수학은 실제로 작년에 이거는 뭐 많이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작년 1등급이 무려 미적 기하가 94.2%였어요. 확통이 진짜 난리 났었죠. 예, 문과로도 그냥 압살당하고, 요게 이 교차의 명분이었고, 이 교차를 유행시킨 핵심.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교차를 또 유행시킨. 네. 그럼 올해는 어땠냐? 올해는 비슷합니다. 무려 미적기 합치면 93.45%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확통이 6.55%니까 작년보다 좀 올랐어요. 하지만 미적이 무려 그 중에서 88.72%. 2등급도 보시면 85.83%예요. 그러니까 확통이 2등급이 돼야지만 그나마 10%가 좀 넘어가요. 근데 여기까지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작년 수능 수학하고 올해 수능 수학이 뭐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난이도나 뭐 여러 가지 뭐 유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비슷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가 이러한 비율이 나오는 거는 거의 당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요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뭐 우리만의 생각이니까. 네. 요거 비율을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4등급을 주목해서 봐요. 4등급에서 미적기하의 추정 비율이 무려 65%. 65%.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요. 국어에서. 국어에서의 4등급은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화작이 좀 더 많았죠.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서 압도적으로 엄매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한 최상위권 애들은 1, 2등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친구의 대다수가 과연 수학을 뭘 선택을 했을까? 주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최상위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밖에 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 자체가 네. 이 비율하고 얼핏 비슷하네. 따라가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1, 2등급 때의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엄매를 선택한 집단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 50%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대 지망생 아니면 스카이 지망생. 극상위권 지망생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크다. 그럼 그 다음 3등급 때를 봤을 때도 미적 기하가 무려 78%예요. 네. 그러니까 확통 인원이 미적을 넘어가기 시작한 건 5등급이 돼야지만 넘어가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요 확통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율 안에 들어가는 이 학생들은 과연 이 친구들 중에서 확통으로 1, 2등급을 받았을 때 정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친구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분명히 내신도 1등급 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쉽게 말해서 최저? 최저로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큰 집단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는 학통을 받던 친구 중에 특히 4등급, 5등급 대 구간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는 정시에서는 문과 지망하는 학생들의 수능 등급에서 한 등급
3등급 이상의 포지션을 잡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3등급에 가야 되는 학교들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4등급대가 써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변수가 생겼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비는 윗대가리에 있는 공간들이 미적 기하에서의 교차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마 대다수 뭐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자료들을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작년에도 그렇게 빠져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국어, 수학, 그리고 이제 탐구, 영어까지 다 계산했을 때 결국에는 수능을 봤을 때 1, 2, 3등급 안에 들어가는, 특히 국어는 3등급 이내, 수학에서 미적 기하는 4등급 이내, 요 친구들이 결국에는 정시에서 최상위 포식자들이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거의 제가 볼 때 탑 10 안에 있는 대학들을 도배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도 수학에서 미적 기하 3등급, 4등급들이 충분히 침범할 수 있는 학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당연히 대학들은 당연히 미적 기하 입장에서는 5등급대 애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실질적 경쟁자, 바로 확통 애들이랑 치고받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되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한 단계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왜? 얘네들이 충분히 빠져나가 줄 테니까. 그렇죠. 수시로. 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과애가 수능 최저에서 수학을 1등급 찍었다? 그러면 영어도 거의 1등급, 2등급이에요. 그러면 두 과목 합 3이면은 무조건 3합 6, 3합 7을 다 맞추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랑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의대 해봤잖아요. 의대에서 2등급, 영어 2등급이 의대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1등급 맞는 친구들이 벌써 그 위에 수능 최저에서 다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네가 이제 의대를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 그렇죠. 왜냐면은 이건 추정치입니다. 제가 그 비율을 인원로 추정을 계산해 보니까 미적 1등급이 2024명이에요. 기하가 1068명이고 확통 1등급 인원이 1479명 정도가 추정으로 나와요. 물론 이거보다 미적 인원이 조금 더 적을 거고 확통 인원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확통 인원이 5,000명이나 될 거나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이 미적 기하를 선택한 자연러 애들이 이미 수학 1등급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중에 최소한 30% 이상은 최저로 빠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정시 러들들이 이 앞자리 다 차지했겠죠. 네. 대다수가 저는 뭐 대한민국의 대표 러셀 출신들이 아닐까, 뭐 메가 출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상위 포식자로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2등급대에서 연고대를 가고 서울대를 들어가는 시기한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가 딱 끝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는 당연히 그 파급 효과로 하나씩 올라가네. 하나씩 올라가거나 빈틈이 네. 생기고 교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활용도의 폭을 봤을 때 그래도 1, 2, 3등급까지는 최저를 활용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정시보다는. 그리고 만약 정시에서는 이 친구들은 솔직히 자기들이 거의 베스킨라빈 서리원 할 수 있다. 웬만해서는 골라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미적 기하 선택자들은. 네. 오히려 확통 선택자들이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면은 미적 기하 선택한 애 치고 올라와 버리면 이게 꼬여버리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정말 사탐을 1, 2등급 찍었냐, 이걸로 관건이 갈리고. 반대로 이과로 애들은 과탐을 1, 2등급을 찍지 않아도 미적 기하를 최소 3등급 초반으로만 찍어내면은 충분히 이 문과로 이 확통 네. 이 2등급대 애들을 한번 경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반영비를 조정하거나 그러한 플러스 알파를 주려고 하는 상위권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데 보세요. 인문계열도 그냥 수학을 일단 반영비를 와장창 줘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문과 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밑에서도 줄줄이 올라가고, 확통을 선택한 문과 정시생들이 오히려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자기 등급에 비해서 위에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과 애들은 분명히 이 중간에 원래 본인이 써야 되는 요 라인을 한 장 이상은 절대 안 쓰고 무조건 어떻게든 위로 올라갈 생각들만 할 거예요. 그렇죠. 교차 네. 아니면은 원래 내 라인에서 빵꾸가 나지 않는가? 반대로 우리 문과로 입장에서는 거기서 좀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승 1무 1패 카드 중에서 솔직히 확통은 1패 카드를 쓰지 마라. 다만 1무 카드를 잘 활용하면은 그게 진짜 상위권으로 가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1무 카드를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게 그게 오히려 1패 카드에 성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네.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이게 승부차기까지 가면 무예요. 서로 무잖아요. 근데 이기는 팀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 그것처럼. 저는 오히려 우리 문과로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승부차기까지 가. 승부차기 가야지. 크로아티아를 분받아라.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에는 저는 요 4등급이 기준인 것 같아요. 4등급에서는 정말 최저 라인. 왜냐면 4등급 정도 되면 2합 8, 네. 2합 7 라인 정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네. 2합 8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시 최저의 마지노선 라인이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최저를 적당히 활용들을 하고 안 되면 정시로 넘어가려 하지 않겠나. 그래도 요 정도 라인은. 반대로 이제 5등급 때부터는 정시 쪽에다가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6등급부터는 그냥 정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현실은 반대라는 거죠. 학생들이 6등급 정도 아니 5등급만 마찬가지로 수능 아예 안 보고 그냥 6등급 하는 친구들도 그냥 어떻게 해서 아무데나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이제 일단 전문대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이제 수시라고 하는 거 활용을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정시까지 활용하는 친구들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선택권이니까. 그렇죠. 다만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뭐 최저다 정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시 활용폭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정도 수준의 학교를 가는 거라 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그 수능 채점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될까? 그런 어떤 이 교차나 아니면 상위권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꾸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 또 좋은 자료들이 나와서 제 나름대로 그냥 자료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정시 원서 어떻게 쓰냐라고 최근에도 이제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어. 1승 1무 1패. 어디서 많이 다 들어본 내용이야. 그런데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죠. 뭐가 1승이고 뭐가 1무고 뭐가 1패야. 이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한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신 거지만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일단 이 수능 채점 결과 뭐 다들 아시는 거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면 워낙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냥 한 번 더 그냥 제가 정리하는 거고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거 얘기해드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뭐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입시를 처음 접하신 학부모님이 되게 많아요.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 걸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가. 혹시라도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쵸. 딱 듣고 이거 많이 들었어 하면 스킵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실만 하다. 최강스카이하고가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